세 번째 과목인데요.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지름이 100mm이고 회전수가 1000rpm일 때 숫돌의 원주 속도는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통상 단위는요. 미터 밀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요? 밀리미터예요. 이럴 때는 밑에 1000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 할 때는 파이디엔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파이디엔 그대로 하면 100과 만을 곱하고 314니까 할 것도 없네요. 근데 여기 바로 331만 4천 밀리미터민이에요. 답은 바로 3번인데 잘못하면 314라면 꼭 단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42번 한번 보죠. 42번은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달기 체인에 하는 거. 이 문제는요. 5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죠. 틀린 거 쓰는 거예요. 달기 체인에 한 꼬임에서 끊어준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 여기서 알아. 달기 체인은 대한 사용 금지 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달기 체인은 한 꼬임에서 끊어준 수가 1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링어 그 단면 지름이 달기체 제도에 해당 링거 10%를 초과하여 감소. 맞죠? 요거도 달기체 제도 링거 길이가 5%를 초과한 거.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이것은 달기 체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잘 봐야 돼요. 뭐가 돼요? 로프에 대한 해당 사항이죠. 로프.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면 답이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잘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해설을 한번 보죠. 해설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봐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기는 체인의 길이가 링은 5%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체인에 대한 거예요. 단면 지름이 체인에 제조된 당에 해당 10%를 초과한 거라든지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해. 그래서 5, 10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체인과 로프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은요. 산업용 로봇의 동작 형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통좌표, 극좌표, 간절로프인데 여기는 알아들을 게 있어요. 로봇은요. 수평좌표는 쓰지 않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말로 이걸 한다면 직각좌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형태에 분류할 때 원통좌표 로봇, 극좌표 로봇, 직각좌표 로봇, 간절 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5월 31일 문제 56번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 프레스에 방호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 틀린 것은 프레스에는요. 반드시 제조자명 누가 제조했는데 해야 돼요. 제조자명을 해야 되고요. 규격과 등급부터 해야 돼요. 몇 톤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톤 표시합니다.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인데 이 사용 범위는 바로 규격이나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번호와 제조연호를 알아야 돼요. 요게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제조연호를 가지고 제조 1이라고 해가 요걸 싹 조금 틀렸죠. 제조 1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제조 연월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프레스 방호장치 표시사항은 형식 또는 모델, 제조자명,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제조 번호를 봐 제조 연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프레스에 꼭 표시할 사항은요. 규격, 제조자명, 제조 번호, 제조 연론 1이 되겠습니다. 45번은요. 실기 필답형에 나와 산소용기예요. TP50에서 TP가 뭐냐 이거 TP라는 것은요. 내압 시험 압력을 나타내는 1번이 벌써 나왔네요. 그다음 FP는요. 최고 충족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반드시 메가파스칼이 되겠고 여기 50이면 50메가파스칼, 15는 15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DP라는 건 나오면요. 최고 사용 압력이 25고요. 그다음에 DP15라는 것은 설계 온도가 15도씨라는 걸 꼭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DT입니다. T는 그러니까 온도고 여기 P는 프레셔니까 압력이고요. T는 템피처니까 온도. 이것만 알아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보일러예요. 증기관 내에서 보일러 증기관 내에서 수격작용, 워터해머요. 물망치 작용이죠.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용은 요놈 때문에 그렇죠. 캐리오버죠. 보일러에서 증기관 쪽에 보내진 증기에 대량의 물방울이 포함되는 경우 프라이밍이나 포밍, 프라이밍이나 포밍의 원인은 유지라든지 뭐가 섞여서 불순물이 물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요. 이런 현상이 나니까 당연히 캐리오버가 오고 캐리오버가 오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 바로 워터해머가 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47번은요. 어떤 내용이 뭐냐. 47번. 다음 산업용 로봇에 사용된 안전매트에 대한 거예요. 안전매트. 안전매트에 관한 설명은 틀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선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감응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요.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작동 하중이라든지 감응시간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잘 봐요. 안전매트의 종류는요. 연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한선 감지기와 복선 감지기 구별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표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 안전매트의 연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가능 여부에 따라 감지기는 단일 감지기와 복합 감지기로 구분 한선 두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4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에 사용된 기기로서 키, 핀 등은 어떻게 해야 반드시 어떻게 해? 이렇게 묻혀라 이렇게 볼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묻혔어 이렇게 여기 이제 볼트 머리를 딱 집어넣는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야 묻힘형이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종 키, 핀 등은 뭘 한다? 묻힘형을 하고 합격 날개, 합격 예치 등 그림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고정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49번이죠. 일반적으로 연삭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아닌 것은 연삭은요. 돌가루가 하기 때문에 눈에 분진이 들어와서 반드시 뭐를 써요? 보안경을 착용해야 돼요. 숫돌이 파괴되어 있는 숫돌이 깨져 파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공 중에 공작물이 반발해요. 네 번째는 글레이징 현상이야. 입자의 탈락이라는데 이거는 글레이징이 뭐냐 하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숫돌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탈락하지 않아 절삭의 일감을 상하게 하는 표면이 변질되는 현상이지 재해하고는 무난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숫돌이 닳아가지고 안 될 경우에 재해도 있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면 이것은 글레이징 현상은 재해와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3-46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지만은 바로 오늘 2015년 5월 31일 문제 52번에도 적중되었습니다. 50번입니다. 이거는 잘 문제를 봐야 돼요. 동력 전달 부분의 전방 50cm에 설치한 일반 평행보면 가드 재련을 하면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조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게 아니죠. 반드시 뭐요? 동력 전달 부분이죠. 동력. 이럴 때는 바로 최대 가구 Y는 10분의 X 플러스 6을 적용해야 돼. 이 공식은 그러니까 10분의 X니까 10분의 얼마? 50cm니까 밀리미터를 하면 50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거 하니까 56mm. 이거는 굳이 계산한다고 하지보다는 한 번만 눈에 보고 익히면 답은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5월 30일 문제 48분 직전 나왔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연도를 몇 년치, 10년치 보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요. 51번 가겠습니다. 51번 보니까요. 뭐가 있냐 하면 역시 연삭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삭기. 연삭기 및 덮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탁상용 연삭기는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 숫돌을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를 말한다는데 탁상용 연삭에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기를 드는 게 아니라 가공물이 저가같이 이렇게 손에 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뒤에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 워크레스트라는 조정편이라고 탁상 연삭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작물 연삭할 때 공작물의 지지점이 되는 것을 맞춰주는 말을 합니다. 워크레스트는요, 연삭 숫돌의 간격을 이런 거 봤나? 반드시 3mm 이상이죠.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틀렸어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숫돌 사용 주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을 추가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해설로서 설명을 한다면요. 작업대와 받침대의 숫돌 간격이 얼마? 3mm가 돼야 돼요. 3mm. 여기 있죠? 3mm. 3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 조정판 숫돌 간격은 5mm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조정편과의 간격은 5mm까지 할 수가 있어요. 5mm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알아둘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것이 봐요. 워크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조정편이지
워크레스트는 숫돌의 받침대예요.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거 하고 잘 봐야 돼.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워크레스트는 3mm예요. 3mm. 그러나 조정팬은 어떻게 해? 5mm까지 가능하다는. 그래서 여기 이거 헷갈리면 이거는 반드시 3mm 이하로 돼야 돼. 그래야 손이 여기에 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받침대 숫돌의 중심성은 어떻게 해? 거의 이렇게 일치하게 갖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탁상의 연사기호. 그래서 작업 받침대 이렇게 대고 한다는 뜻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52번은요. 곤도라 방호 장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곤도라 방호 장치에 관한 설명인데 비상정지 장치 작동 시 동력은 차단되고 누른 버튼의 복귀를 통해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복귀돼요. 난리 나버리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나면 멈춰 있어도 지가 또 새로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우리 누전 차단기도 반드시 떨어지면 사람이 직접 올려야만 되는 거지. 지가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큰일 날 일. 어떠한 경우로도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건가방지 장치는 건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기어나 축, 커플링 회전 부분에 덮개나 울을 설치 있어야 돼요. 가바 방지 장치는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 주와이 높이 걸리는 가바를 감지하여 경보기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여기 뭐 해설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비상정지 장치 기능을 했어요. 비상정지 장치는요. 비상정지제 작동 중 동력이 차단되어야 되고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운전 전 처음에 시동 창세 시동하더라고 비상정지원 누르면 적색으로 하고 미리 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 그래서 반드시 비상정지 장치는 자동으로 하는 게 수동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또 자동 복귀되면 계속 사고가 일어나죠. 53번입니다. 기계 운동 형태에 따라 위험적인 분류 6가지가 아닌 것은 첫째, 끼임점 맞아요. 회전 물림점이하고 잘 봐야 돼요. 회전 뭐가 물자가 아니고 말림점이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협착점이 있고요. 절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협착점, 절단점, 접선 물림점이 있고 회전은 회전 말림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 산업안전 산업기사에 6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54번을 가보겠습니다. 54번은요.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양수역식 경우 기계식 고장에 2차 낙하에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눌리는 거니까. 광전차식 경우 핀클러치 방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거는 핀클러치 방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쳐내기식에는 측면 방호가 손을 이렇게 쳐내니까 측면은 불가능하죠. 가드식은요. 금형 교환 빈도가 많을 때 한다는 게 가드식은요. 바로 문이니까 금형 빈도가 많으면 올라갔다 들어갔다 안 돼요. 금형 빈도가 적을 때 적합한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식은 2차 가공에 적합하고요. 이상행정 안전하나 공급파 설치도 안전하고 상사점 개방망 작업률 떨어지고 금형 교환 빈도수가 어떻게 해? 많은 아니고 적은 프레스에 적합하고 그래서 5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을 보겠습니다. 55번은요. 산업안전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프레스는요. 전선 및 접속부의 상태 이런 건 없어요. 프레스는 첫째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을 검사하고 검정 및 고정 볼트 상태를 일형적 일정식 급정지 장치 비상식을 해야 되는데 이 프레스 작업실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 클러치 블레이치 기능이 반드시 핵심 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프레스 작업 시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고요. 이것은 1과목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실기, 필답과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6번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외형 안전 덮개를 한다든지 색칠하는 거죠. 대상 기계기구 장치별 색채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런데 모든 기계 시동 스위치는 녹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고열을 내는 것은 노란색을 않고 노란색은 아세틸렌병을 하는데 고열을 내는 것은 회색으로 웅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열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록색 또는 회색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답은 틀렸어요. 대형 기계는 뭐 어떻습니까? 연녹색 혹은 밝은 연녹색.
급정이 단추소 위치는 빨간색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3-26페이지 문제 22번 나와 있지만 2015년 3월 8일 문제 4번 해설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프레스에 사용하는요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 누름 버튼 간격 양수는 요거와 요거 간격은 중심점을 해서 얼마? 바로 300mm 이상 또는 30cm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림의 양 누름 버튼을 했고 여기서 우리 교재 3-66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에 옮겨 놨습니다. 58번을 보겠습니다. 58번은요. 선반 작업 시 사용되는 방호 장치요. 풀아웃은 뭐예요? 이거는 프레스에 작용하는 거고요. 게이트 가드스도 프레스에 작용하는 거예요. 스위카프도 프레스. 실드는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전체 이렇게 방호판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드는 칩 절상의 비산 방지를 위한 전후 위쪽 좌우분해 하는 플라스틱 덮개를 말하고요. 칩 브레이크는 칩을 잘라주는 거. 유일하게 어디만 있다? 선반에만 있는 거예요. 방진구는 지름이 긴 공작물을 사용 시 길이의 통상 12배 이상을 할 때 이걸 쓰고 있어요. 물론 12배에서 20배까지 돼요. 하여튼 지름이 공작물의 길이가 지름에 비해서 12배에서 20배가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컨베이어 방호 장치로서 가장 적당하지 않은 컨베이어에는 가장 근본적인 방호 장치는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덮개를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가방지 장치는 어디에 쓰는? 이거는 양중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답이에요. 역주행 방지. 컨베이어가 이렇게 항상 같은 이게 거꾸로 돌면 안 되죠. 그래서 역주행 방지 장치. 바로 양중기는 건가방지 장치는 양중기의 방호 장치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 3-119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5월 30일 문제 57번으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뭐 보충학습도 여러분 한번 좀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양중기 절단 하중이 100톤이에요. 와이로프를 사용 근로자에 탑승한 운방구를 지정 다기로 와이로프에 걸린 최대 사용 하중이거든요. 최대 사용 하중은요. 바로 뭐라 하면 최대 사용 하중 안전계수분의 절단 하중을 하니까 이거는 10분의 100이네요. 그러면 10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2015년 3월 8일 날 문제 52번으로도 출제되었고 이 문제는 기계에도 나오지만요. 건설안전기술에 나오고 특히 와이로프 달기의 안전기술도 한 번쯤 꼭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특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에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